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붕괴는 강남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려면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해야 하고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면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많아야겠죠. 당연합니다. 강남 상구 아파트 매수자가 누굽니까? 금융자산 10억 이상이라고 부르는 부자들이 사겠죠. 이 사람들 돈 냄새 아주 잘 맞는 개코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 부동산 자산 비중을 몇 년 만에 줄였다? 6년 만에 줄였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이제 일단 내용을 봅시다. 하나금융에서 이번에 조사한 부자들의 자산 구성을 보면 2019년에 이미 2018년 53% 정점을 찍고 2% 정도 떨어져서 51%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라 51%면 아직 높은데요. 근데 흐름을 보시면 과거에 이제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자들이 지속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처분해서 44%까지 자산 비중이 내려갔습니다. 2019년에 51% 수준이면 이제 자산 축소 하락이 시작되는 첫 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본 2020년에 조사가 안 되어서 그렇지 코로나 영향으로 이미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거고요. 부동산 사이클에 의해서 향후 몇 년간 회복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앞으로는 강남 부동산은 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일단 살려는 사람이 적어지고 매도하는 부자들이 많아진다는 것 외에 강남 부동산부터 하락하는 또 다른 이유로 강남이 너무 비싸죠. 거품이 제일 심한 점도 한몫할 텐데요. 2008년 거품이 가장 심했던 때와 비교하면 서울 동남권 즉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죠. 중위 아파트 가격이 34평 기준으로 8억이었어요. 8억이었다가 2019년 이제 12월에는 14.55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2008년 소득 상위 20%가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얼마 걸렸냐면 1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현재는 14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소득 세전 기준이기 때문에 세후로 하게 되면 아마 현실적으로 15년 걸리던 게 20년 이상으로 높아졌을 겁니다. 즉 소득이 높아 봐야 강남 아파트 사려면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평생을 일하고 빚만 갚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못 산다고 봐야죠. 그러니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흔들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은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바닥입니다.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이고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 영향으로 현재 기준금리 낮춰가지고 얼마냐면 0.75%예요.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향후 작년 10년의 추세를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간은 이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낮췄어요. 이제 투자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랬다가 급한 불이 꺼지니까 다시 급격하게 금리를 3% 이상대로 올렸어요. 왜 올렸을까요? 부채가 과도하게 많아지고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달러 등 외화의 국채 투자나 환율을 고려했을 때 유출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이죠. 기준금리가 낮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 국채 이율이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굳이 달러보다 비안정 자산인 원화로 이루어진 국채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율도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달러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외화 유출이라는. 그래서 이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더 떨어지면은 외화 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못 낮춥니다. 그리고 다시 올릴 일만 남았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현재 기준금리 0.75%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2.6%대 수준인데요. 금리가 오르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대 수준까지 올린다고 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4, 5% 수준까지 오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강남 아파트를 이제 대출 안 받고 사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LTV 40%를 적용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도공렉스 30평대가 23억 9천만 원이거든요. 34평대가
이제 40%를 적용하면 9.6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2.6%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을 해도 20년간 갚는다고 봤을 때 원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매달 600만 원이 소모가 됩니다. 여기에 생활비랑 교육비까지 하면 대충 세후 월 1000만 원은 벌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연봉 2억 정도 수준 아니고서는 엄두 내기 힘든 금액입니다. 근데 이 연봉 2억이 돼도 현재 대출 금리로 생활을 궁핍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서 4, 5%대가 되면은 매달 200만 원 정도가 추가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매달 700, 800만 원까지도 이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강남구에 뭐 대치동 이런 데 전문직 의사나 막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기는 하지만 그들로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보유세인 종부세, 재산세 부담까지 더해져서 못 버티고 내놓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가 높냐면 가계부채가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상승률이 높습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08년 1월이 기준으로 292조였는데요. 현재 634조로 2.2배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10분위 즉 상위 10%의 소득 증가율을 보면 2008년에는 이제 800만 원을 벌었는데 현재는 1127만 원으로 오르긴 올랐지만 1.4배밖에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2.2배에서 1.4배 빼면 0.8배죠. 이 0.8배는 어떻게 갚았느냐? 이 수치는 빚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맥주의 위에 있는 거품같이 실체가 없는 부분이 소득의 0.8배 수준이고 매달 700, 800만 원 정도가 저금리로 인한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라는 실물자산에 거품처럼 이렇게 쌓여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이제 강남 지금 소폭 하락했으니까 싸네 하고 달려드는 거는 이 거품 쌌는데 중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 불면 내 돈도 날아가고 빚만 쌓여서 빚쟁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남부터 떨어지냐 하필 알아봅시다. 이제 앞에서 같은 거품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대출금이 제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강남이 제일 많이 쌓였겠죠. 도곡 렉스를 보셨듯이 거의 10억이 대출 금액이잖아요. 서울에 웬만큼 살만한 좋은 지역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이거 말고도 강남부터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아서인데요. 지자체별로 다주택자 비율이 제일 높은 순위를 보시면 1등이 서울 강남구가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주, 세종, 서초구 역시 그 마찬가지로 이제 다주택자 비율이 높은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는데요. 다주택자가 많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매수하는 사람, 즉 외지인 투자 비율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죠. 최근 기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강남 급매 줍는 지방 자산가들, 그래서 강남 상구 외지인 비율이 쑥 올랐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있는데요. 즉 서울 아파트는 이제 아파트 재미 못 본다는 생각에 외지인 매수 비율이 줄고 있는데, 그래서 23.9%까지 하락했는데 강남만 유달리 29%대로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외지인까지 많이 사면 인기가 좋은 것 아니냐 하시는데, 인기가 좋은 것이 이제 식을 때도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도 더 빨리 빠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매인 줄 알고 이제 내가 샀는데 실거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들어갔는데 어라 이거 장기 경기 침체가 오고 내가 좀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주식 손절하듯이 이제 뭐 5% 내려간 가격에 약간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질 때 이렇게 생각하고 빠진 사람들이 강남이 많기 때문에 먼저 빠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을 손절을 치는 거죠, 주식처럼. 그래서 지방 자산가들이 강남을 사니까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근데 이런 현상은 그런 거죠. 내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상승하던 2017년부터 살까 말까 고민하던 강남 부동산이 좀 코로나빨 경제위기 왔다고 재건축이든 신축이든 호가가 좀 3억에서 5억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느껴져서 줍는 거예요. 아무튼 외지인 매수 비율이 많은 강남 아파트 중에 반포자이
같은 거 보시면 1월에 26억 2,500만원 실거래 찍힌 게 3월에는 25억으로 1억 2천 정도 소폭 하락한 거예요. 근데 상승장 때나 이런 금매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 것이지 지금은 하락장 초입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6년간의 상승기를 지났어요. 지금 부동산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때가 2015년 정도 수준일 거예요. 2015년부터 지금 횟수로 쳐서 5, 6, 7, 8, 9, 10, 6년 정도에서 지금 거의 끝자락에 왔고 이제 하락장 초입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약간 싸다고 사는 것은 주식의 고점에 물리는 것처럼 이렇게 물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남으로 자산가들이 몰리는 건 성급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쪽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